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나입니다. 방송을 오늘도 뭐 내용이 또 드릴 내용이 있어서 또 하게 됐는데 그 전에 늘 그러하듯이 지난 방송에서 슈퍼땡스 주신 분 리, 우, WOO, G3V 뭐 이렇게 성함이 그런 분이신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이 슈퍼땡스를 주셨고, 그 다음에 미국에 사시는 분이 젤로 자율구독료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션 초이 SHAUN CHOE가 라스네임이겠죠. 그 다음에 YONG 강 KANG 그러니까 강씨신 것 같아요. 강영 그다음에 미들 이니셜 K 뭐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젤로 자율구독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에는 뭐 아직 안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뭐 요 다음 방송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뉴스가 여러분들이 뉴스를 지금 현재 미국 뉴스가 굉장히 컨퓨징합니다. 매우 혼동스러운데 이거를 그야말로 제 방송처럼 이렇게 뭘 이렇게 뒷얘기도 들려드리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 분석이나 해석을 안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게 다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 건지, 이게 도대체 막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받은 인텔을 중심으로 뭐 인텔이 뭐 100% 뭐 맞는 얘기만 준다 그러진 않았죠. 오정보, 역정보도 준다 했지만 이제 지금 제가 오래 했으니까 그 정도는 좀 가려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 이제 뉴스에 나온 얘기가 뭐 복잡하고 컨퓨징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트통이 굉장히 아주 정말 액팅, 연기를 너무 잘하는 배우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 플립플랍핑이라 그러네. 플립플랍이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하다가 또 저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트통은 그게 자기의 잘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다 작전입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알아채리셔야 되는데 이제 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사면을 했어요. 사람들을 사면해 줬는데 그게 도대체 그럼 이게 또 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중요한 뉴스예요. 그래서 또 오늘 그걸 중심으로 인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 소식에 뭐 이미 이제 뭐 뒤에 이제 9.11 사건 중심으로 뉴욕 전 시장을 했던 루디 줄리아니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제가 뭐 몰랐던 거를 새롭게 아는 건 아니지만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이번에 받은 인텔 중에. 그러니까 그 자세한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좀 루디 줄리아니가 우리 편인 줄 알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이 사람이 이렇게 또 교활하고 이렇게 또 트통에 비수를 꽂았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알게 돼서 우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서론이 긴데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따 해보면서 이게 내용이 너무 민감하면 이게 또 제 방송에 또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지혜를 가지고 하면서 아마 멤버 방송을 따로 해서 그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거기다 몰아 넣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일단 해봅시다. 그래서
그 트통이 이제 여러분 모두가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파악하기를 원하죠. 근데 본인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또 뭐 전체 뉴스를 주면서 우리들이 그걸 알아먹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사실은 tall order, 영어로는 이제 그게 우리한테 정말 힘든 일이죠. 그리고 많은 걸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쩌습니까? 저쪽 딥스애들을 상대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뭐 라나 방송 같은 것도 있기는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파악하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니네가 찰떡같이 좀 알아먹기를 바래.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분위기상. 그래서 이제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가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이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전 세계 그러니까 전 미국은 많이 깨어났다 하지만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이 세계의 대통령이다 보니 그가 이제 제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직접 나서서 사람들을 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혐의를 가지고 일일이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뭐 사람들을 이쪽으로 플립하기를 원하고 딥스였는데 근데 이제 어차피 그들이 뭐 엉망장자든 뭐 사회 리더급이었던 뭐 딥스의 뭡니까 협조하지 않고서야 자기들이 사업도 할 수 없었고 여러 가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스톰 작전이 돌아가는 거를 확실히 아는 이때에 플립하기를 자기 전향하기를 원하면 그 전향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접점에 캐시 파테를 세웠다. 이런 내용을 지난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립을 해더라도 그 사람들이 정말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용서가 없죠. 아무리 뭐 그 사람들이 전향한다고 뭐 무조건 봐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인류에 대한 범죄 영어로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영어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중 앞에 세워서 벌을 받게 할 것이고 뭐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그냥 할 수 없이 사업을 하고 어떤 그런 걸 해가면서 그들의 협조했던 자들은 이제 그렇게 전향하겠다 하면 그런 식으로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얘기는 지난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경에다 깔고 그래서 아까 트통이 이제 직접 나서서 사람들을 일일이 그런 걸 말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트통이 만약에 이제 지금 최근에 사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면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언론적인 얘기인데 만약에 우리가 무죄라면 사면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만약에 모든 거를 합법적으로 했다면 왜 또 주 차원에서 또 유죄를 또 주었는지 그래서 그런 의문점을 먼저 좀 던지고 그래서 주류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수 매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인물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모두가 서로에게 의존해서 어떤 하나의 내레이티브, 어떤 서사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 그런 식으로 몰고 나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좀 머리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트통이 어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외줄 칼날 위를 걷듯이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죠. 그래서 플립플라핑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 하여튼 트통이 말하는 거 나와서 말하는 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말 현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 저렇게 진짜 저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거구만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여러 번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도 예를 들면 CIA나 FBI나 이제 이런 그 기관들 그거를 우리는 트리레러 에이전시라고 그래요. 세 글자의 에이전시 CIA 이렇게 세 글자잖아요. CIA는 이제 Central Intelligence Agency의 약자지만,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부패한 조직의 실체를 드러내는 일을 동시에 하고 있죠. 스통이. 그 얼마나 그 안에 속속이 박혀 있습니까, 그들이. 그 아무리 뭐 CIA 국장이나 FBI 국장이 트통이 임명을 해서 위에는 바뀌었지만 거기에 오래오래 일했던 커리어 오피서들, 그 아주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 중에 얼마나 딥스가 박혀 있습니까?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조직, 그 부패한 조직의 실체를 드러내는 일을 동시에 하려니 이 트통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예를 들면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투표 용지죠. 그걸 조작하고 또 여론전을 통해서 2020년 대선 결과를 그렇게 실제와 다르게 만들었죠. 제가 이렇게 단어 사용 안 하려고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잘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직접적인 비난을 트통이 직접 대놓고 하면은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을 일으키고, 이제 그게 백파이어란 말이 있어요, 영어로. 그래서 반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즉각적인 보복을 불러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살짝 피하면서 또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트통을 탄핵하고 뭐 또 국가안보 위기를 이제 억지로 인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트통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죠. 예.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이게 지금 제가 좀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별로 안 보는데 제가 또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가끔 봅니다. 왜냐하면 쟤들은 또 뭐라 그러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저는 지금 인텔을 받아서 하는 건데 찾아보니까 요 뉴스가 별로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당연하죠. 쟤네들은 뭐 별로 안 다루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11월 10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 이게 12일 저녁이니까 그 10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그래서 전 뉴욕 시장인 루디 줄리아니, 또 존 이스트먼, 그 다음에 말크 매도, 말크 매도는 트통 일기 때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가까운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자 변호사 있어요. 시드니 파월. 그 등등등등 73명에게 사면을 했거든요. 영어로 팔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조용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계산된 연방정부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그 사면을 했다 이래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방정부에서는 일단 이제 사면을 했는데, 주 차원에서 진짜 조직의 층을 벗겨내도록 하는 일이 생겨남으로써 어떤 그 폭발적인 사태를 피하려는 전략적인 조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면된 인물들은 아주 충성스러운 애국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부는 의도적으로, 또 일부는 모르고, 그러니까 일부는 의도적으로 알고 한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일부는 또 모르고 그냥
저쪽 기관들 그 아까 말한 CIA나 FBI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계획에 이용을 당한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트통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사면은 일단 시간을 벌고 내부 누설을 막으면서 진짜 그 불법적인 일을 설계한 설계자들에게 이제 화살을 돌리는 조치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트통은 이미 알고 그 상황을 읽고 있으면서 그 조치를 취하는데 요게 아주 artful, 아주 굉장히 어떤 아주 무슨 예술을 한다 그럴까?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아주 굉장히 잘 전략을 가지고 이 일을 해결을 봐야 될 거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이제 막 폭로해버리면 이제 이게 파멸이 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완전한 저쪽의 붕괴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 말한 외주를 타듯이 그렇게 지금 일을 해나가고 있다 하는 거를 제가 배경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깔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충분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댓글에 뭡니까 앱스테인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앱스테인이 모든 저쪽 애들의 부패상을 단적으로 대놓은 아주 종합 선물 세트거든요. 이게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모든 게 다. 그런데 트통이 나와서 그런단 말이야. 몇 달 전에. 아이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앱스테인 얘기를 하고 있냐. move on. 이제 그만해. 그러고 했대.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듣고 저쪽 그 덫에 빠진 거죠. 사실 민주당 애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파일을 까야 된다 어쩐다 하니까 또 펜반디가 그거를 주저주저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것도 다 짜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마가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까지를 않고 트통이 우리를 실망을 시켰느니 어쨌느니 그러면서 묻어놓으면은 튀어나오고 그게 사실은 작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가 그 댓글에 그거 물어보셨는데 잘 물어보셨어요. 요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길레인 맥스웰이라는 동업자 있죠. 앱스테인의 동업자. 그 여자가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인터뷰 펜반디 법무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트통은 굉장히 젠틀맨으로 행동했고 그 사람은 그렇게 안 좋은 불법적인 일을 한 적이 없다. 내가 알기로는 그런 신사더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게 백파이어가 돼가지고 민주당 애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이게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걸 또 뉴스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민주당 애들이 지들이 원하던 답이 아니고 오히려 트통을 이롭게 하는 답이 또 나오니까 또 막 그거 가지고 다른 또 이야기를 끌어내고 하여튼 요즘 미국 뉴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앱스테인 얘기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방송 그거 있죠. 그 방송에서 완벽하게 완벽이란 말이 웃기긴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다 알려지게 돼 있고 그날이 오기까지 앱스테인 문제는 이렇게 묻으면 살아나서 나오고 그럴 일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해야 더 완전한 그런 어떤 비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작전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하기가 이게 좀 잘 이해시켜 드리려고 말하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통의 이게 신중하죠. 그래서 2016년 대선 이후로 그들이 저쪽 딥스애들이 세계화 모든
나라가 다 그냥 단일 정부, 세계 단일 정부를 꿈꿔왔던 애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 그들한테 이제 뭐 완전 개돼지 뭐 노예가 되고 뭐 하여튼 그게 이제 걔들이 꿈꾸던 세계인데 이제 그게 지금 완전히 이제 이루어지지를 못했죠. 이 특통이 이제 등장함과 동시에. 근데 특통은 이제 신모자들이 세운 사람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세계화 설계도를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그게 깨트린 사건 이후로 2016년 대선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 그 아까 말한 CIA나 FBI 그 조직이 장악한 그 기관 내에 킬 스위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특통이 신중하게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면 공격을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반경 메커니즘을 쟤네들이 작동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작전을 하고 뭐 지금 그야말로 심리전에다가 정보전쟁에다가 뭐 이런 얘기 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전 그 바이든 정권에 남아있는 1200명 정도 되는 FBI 방첩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퀀티코하고 랭글리는 CIA의 본사가 있는 동네를 랭글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같은 그런 데에 아직도 포진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많이 줄었다고 해도 아직도 그 잔재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 또 자기네 나레이티브를 다시 또 그 아직 포기하지 않고 그 여러 가지 작전들을 그 잔재들이 남아서 아직도 하고 있고 그래서 2020년에 사용했던 동일한 전술로 그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12개의 그 내부 고발자가 있었어요. 내부 고발자가 진술을 해가지고 612개 정도의 다큐멘트가 있었는데 이게 내셔널 시큐리티다 하는 명목으로 그거를 그냥 묻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에 신중을 기하고 백파이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조심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통이. 그 얘기를 하고 그들 CIA 같은 조직과 연결된 금융 네트워크는 72시간 내에 트럼프 기업의 12억 달러 자산을 동결하고 그렇게 하려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숲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뉴스에서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르는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게 안 이루어졌지만 그런 일이 계획이 있었구만 이제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주류 미디어는 24시간 내내 특통을 어떤 독재자가 되려는 인물로 묘사하는 심리전을 벌여갖고 48시간 안에 그의 지지층 한 18%를 없애버리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얘기는 어디서 나왔냐? 그 공화당 전국위원회를 RNC라고 그러거든요. 리퍼블리칸 내셔널 커미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RNC를 이렇게 도청을 해서 감청을 해보니까 그런 48시간 안에 지지층 18%를 약화시켜야 돼. 뭐 이런 그런 감청을 통해서 그런 숫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금 그런 거로 이유로 돼서 특통이 지금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다. 왜? 아직도 쟤네들이 완벽하게 안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싸우고 있는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아까 사면 얘기하고 연결해서 계속 사면 얘기를 좀 드리면, 사면이 가리키는 명백한 결론이 뭐였냐면은
유죄는 확정이 되고 그러면서 조직이 드러나는 거예요. 조직이 이제 수면으로 떠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무죄가 이제 무효화된다. 이게 말이 좀 웃기는데 들어보세요. 그래서 2020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완전하고 전체적이며 무조건적인 사면이라는 문구는 연방법에 따른 범죄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죄인 사람은 사면받지 않아요. 죄가 없는데 왜 사면을 받으니까. 죄가 사면을 받는다는 게 뭐냐?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77명 아까 말한 77명의 73명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73명의 인물들이 사면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예를 들면 이제 위조된 선거인단 명단을 올리고 뭐 서버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체프만 대학교 서버실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 관련 메모 설계도를 작성하고 뭐 요런 거 있죠. 요런 것들이 사실은 다 기소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것이 나타났을 때에 미리 사면을 받아둬야 기소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를 뭐 이렇다고 들어서 지금 아는 거지, 우리가 그 77명 사면받은 애들이 요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요러한 선거 관련으로 요런 죄를 진 거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 단위의 유죄 인정은 모두 합법적이다 썼다라는 말이 이제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시드니 파월 여자의 경우는 경범죄 6건, 그럼 6년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다음에 제나 앨리스라고 있어요. 그럼 여자 변호사인데 젊은 여자 있어요. 그도 사실은 루드 줄리아니하고 그 2020년 선거가 잘못됐다 하면서 계속 나와서 그걸 밝히고 해갖고 우리는 제나 앨리스나 루드 줄리아니가 너무너무 특통하고 한편으로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로 알았잖아요. 그때는 그런 인텔도 없었고, 근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이들이 이렇게 트럼프 등에다가 비수를 꽂은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제나 앨리스는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하는 거고, 여기 뭐 써놓은 거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래서 제나 앨리스는 제가 그때 증인들을 데려다가 이게 얼마나 2020년 선거가 얼마나 엉터리였다는 걸 밝힌다고 제나하고 루디 줄리아니하고 엄청 매일 그 증인들을 불러다가 신문을 하고 그런 일을 제가 매일 하루도 안 빼고 그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제나 앨리스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을 계속하자면 제나 앨리스는 또 조지아 주의 중범죄에 협조를 했더라고. 알고 보니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럼 그들이 실수를 한 거냐? 그런 실수가 아니라 조직의 압박에 의해서 강제로 항복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압박에 의해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항복했다, 이 경우입니다. 이거는 좀 참작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2020년 11월 3일 밤 11시 17분에 수트케이스, 왜 그 캐리어 같은 거 있잖아요. 여행 갈 때 다 들고 다니는 그런 수트케이스 거기 안에 그냥 그 투표용지 영상을 숨기기 위해서 디트로이트 TCF 센터에 42TB 분량 영상을 소프트웨어로 지워버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요런 거는 그래서 조직이 아까 말한 CIA나 그런 조직의 증거를 감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여러분 사실 모르셔도 되지만 제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함으로 해서 그런 일이
있는지는 알았죠, 우리가. 그게 잘못된 거는 알았지만 그럼 어떻게 부정 땡땡이 이루어졌냐 하는 구체적인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하자면 그 연방 차원의 그 위험을 그러니까 이제 사면이 8등인데 영어로. 근데 그 사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연방 차원에서의 위험을 무효함으로써 트통은 조지아주 리코 사건과 애리조나주의 위조 선거인단 사건 같은 주 단위의 월페어 전장을 통제된 폭발 지점으로 고립을 시켰다. 이 말이 어렵죠, 여러분. 하여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트통이 그렇게 계산된 행동을 함으로 해서 결국은 사면을 해주지만 그것이 사면으로 다 묻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왜 진실은 밝혀지고 뭐 협박을 받아서 죄를 지은 사람은 뭐 약간 좀 형이 가볍겠지만 그 사람들의 다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벌도 받고 뭐 그렇게 하는데 우선에는 표면적으로는 사면을 해줬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이제 지방 그 과정에서 펜실바니아주에 43만 2천 표의 투표지 관리 체계가 결함이 있다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그게 뭐냐면 중국 광동에서 생산된 해머밀 용지를 사용한 걸로 드러나서 결국은 기관 관계자들이 거기에 연루됐다는 게 또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사면이라는 거와 연결돼서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돼 나갈지 규칙과 주목이 되는데 제가 요거는 차후에 린테를 더 들어봐야 알겠어요. 왜냐하면 사면이라는 거는 이제 한번 사면하면 그 같은 죄에 대해서 이제 더 물을 수가 없는 걸로 저는 평소에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좀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뭐 들은 대로 좀 일단 전해드리고 차후에 더 인텔이 들어오는 대로 제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세세한 인텔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참 안심도 되고 또 이렇게 그런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들의 작전이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기에 제가 그런 목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사면된 인물들은 73명 아까 말한 거에 이제 루디 줄리아니, 시드니 파월, 말컴 에도스, 비서실장 요 정도 이름은 우리가 알지만 그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들 인물은 아까 말한 CIA나 FBI 같은 그런 기관의 자산 인물들이에요. 자산, 에셋. 그래서 이제 줄리아니 얘기를 하자 보면 줄리아니가 아주 매우 충격적입니다. 저는 아주 이 사람이 뭐 친 트럼프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뭐 중간에 이상하다고 느끼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의 이 인텔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얼마나 교활하고 그런 면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경유 인물을 통해서 포섭됐어요. 줄리아니가. 그래가지고 2020년 11월 7일 필라델피아
그 Four Seasons, 그 Four Seasons라는 그 뭐 5성급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 필라델피아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조직이 저쪽 딥스 애들이 짠 시나리오에 맞춰서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실제 이제 감사 노력을 불신하게 만들고 237개의 조작된 진술서를 소송의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면서 동시에 애틀란타 창고에서 압수된 USB 드라이브를 묻어버리는 효과를 냈다. 아주 요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루머인데 사실로 확인이 아직 안 된 소문에 불과한데 뭐 그때 뭐라 하냐면 트통이 하루 $20,000 요구권으로 그를 해고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더 깊은 연루를 막기 위한 의도적인 잘라낸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중에 이스트만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또 배신을 했죠. 트통을. 근데 6단계의 마이크 펜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모는 그 이메일 중에 프로톤 메일이라는 게 또 있어요. 저도 프로톤 메일 그때 뭐 해라 다들 그래가지고 또 프로톤 메일을 또 하나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마이크 펜스 메모는 프로톤 메일을 통해서 여러 상원 의원들에게 보내졌고 배포가 됐죠. 그래서 그 안에는 기관의 백도어가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낸시 폴로스의 지하 지휘실에서 방해군 배치를 유도하도록 설계되었고 그 결과 1월 6일에 J6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1분간 대기 명령이 거기에 있었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스터만이 변호사였었는데 2024년 3월 변호사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로를 침묵시키기 위한 정리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복잡하지요 여러분.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 이런 건 모르셔도 돼요. 그러나 이제 뭐 아까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왜 다 알아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런 일이 있었구만 이렇게 하고 들어두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크 메도는 이제 비서실장이라는데 사람 좋게 생긴 얼굴인데 어째 이렇게 또 가장 최측근으로 트통을 보좌하는 사람이 그 내부에서 또 그렇게 또 배신을 했네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가 의회 내에 스파이들에게 보낸 2347건의 문자 메시지는 컨틴전시 뭐 비상계획 그런 거의 세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세이브 아메리카 정치위원회 자금 1억 8,700만 달러가 엔트림 카운티의 68% 득표가 뒤집힌 사건을 은폐하는데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 부분적으로 말크 메도 비서실장이 1월 6일 협조를 해가지고 트통의 대응책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할 거지 하는 거를 미리 알기 위해서 아까 말한 CIA나 FBI 같은 조직의 정보 수집 작전에 말크 메도 비서실장이 협조해 준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중간 결론을 또 정리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트통이 일기 때 이렇게 그냥 뭐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아마 스티븐 밀러가 일기 때 일하고 지금 2기 때 다시 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티븐 밀러 정도
재기용된 사람이 그 사람하고 또 하나 있어요. 저기 옛날에 USTR 일했던 피터 나바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피터 나바로 정도만 1기 때 일했던 사람이고 2기 때 누구도 기용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 그들이 배신자였던 거예요. 비서실장이고 국무장관이고 뭐 CIA 국장이고 뭐 다 배신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트통이 일기 때 힘들게 정말 연어가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헤엄을 쳐서 올라오듯이 그 알랄 때 그랬죠. 그러죠. 그렇게 일기를 힘겹게 그때 대통령 노릇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거 들으면서 참 짠하더라고요. 트통이. 일기 때 이렇게 사방에 배반자들이 모여가지고 비수를 꽂고 있었으니.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았네요. 우리가 그들이 제임스 매티스라든가 국방장관 다 그렇게 배반자라는 거는 알았지만 정말 이번 오늘 인텔을 통해서 이렇게 심할 줄이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할게요. 아이고, 지금 40분. 아이고, 이거 빨리 해야 되겠는데. 엄청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니 파월 여자에게, 이 여자도 얼마나 또 우리가 또 좋게 봤습니까? 그래서 뭐 크라켄 부대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사람 방송에서 지난 5년 동안 방송하면서 이 사람 얘기도 여러 번 했어요. 시드니 파월 얘기하기 전에 댓글에 그런 거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났는데 우리 관리자가 나한테 그거를 좀 주의를 환기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린 우드에 대해서 내가 방송에서 얘기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린 우드는 그냥 린 우드가 그랬죠. 평소에 시드니 파월 얘네들 믿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게 또 영문을 모르겠어서 이게 그럼 둘 중에 누구냐. 근데 저는 린 우드를 매우 신뢰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그냥 조용히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친 트럼프 하면서 개인적으로 핍박을 무진장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틀란타인가요? 어디 거기서 큰 농장 사가지고 그냥 농사 지면서 그냥 조용히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 아마 직위를 뺏겼을까요? 하여튼 그러면서 굉장히 순환이 많이 당했고 현재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은데 린 우드는 조용히 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 방송에 제가 파이프밤 얘기하면서 이것도 또 관리자가 나한테 또 얘기해 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파이프밤 그거 설치하면서 내가 카말라 해리스 얘기했더니 카말라 해리스가 그때 부통령이 아니죠. 물론 부통령이 아니죠. 부통령 당선자입니다. 근데 내가 말할 때 당선자라고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그렇게 빠져먹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면서 실수가 있죠, 여러분. 또 그러면 이제 아까 시드니 파월, 린 우드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시드니 파월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1,400만 달러의 정치활동위원회가 팩이라는 거예요. 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팩이라 그래요. 한국말로 정치활동위원회인데 그 1,400만 달러의 팩 모금액이 베네수엘라 인맥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리고 그녀가 주장한 도미니언 투표기의 결함은 이제 글리치라 그랬으니까 결함이라 그럴게요. 그래서 그 투표기의 결함, 그거 이제 배치 코드 조작을 통한 판정 오류거든요. 근데 그 결함은 실제로 포렌식 조사팀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참 복잡하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또 많은 곳에서 또 그게 또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가지들 중간중간 있는 가지들은 뭐 그렇다 손 치지만 우리는 굵은 줄기 메인 프레임은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뼈대를 잘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에 그 시드니 파월이 이제 그냥 여기서 배제가 되죠. 그 여자 역할은 그냥 희지부지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경범죄 유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이태리의 페스카라라는 곳에 있는 레오나르도 SPA 회사의 해머 시스템 수정에 관해서 침묵을 사기 위한 일종의 거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더 시드니 파월 얘기가 더 나올 거라고 하는데 좀 복잡하다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또 나오는 대로 인터넷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나 앨리스가 이제 또 이 여자가 굉장히 아주 나르시스트라고 알려져 있죠. 이 젊은 여자예요.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가 그 항복을 하는데 자기가 트통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다. 알고 보니 트통은 자기가 따를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배반 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그만 사라져가는 걸 제가 그 기자회견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선거 직후로 그렇게 트통을 감싸고 그러더니 어째 저렇게 됐는가 그랬는데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은 했어요. 저게 어떻게 견딜 수 없는 어떻게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이 위험해지는 협박을 받은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협박에 항복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 여러 주에서 그 애리조나 특히 조지아주나 애리조나주 같은 데서 그런 그 자기가 변절을 하면서 그렇게 트통을 막 비난하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제 경찰에 넘긴 612건의 진술서가 있는데 기관이나 통신 일부가 검열된 상태로 포함되어 있고 그 2023년 3월 콜로라도에서 징계를 받았죠. 그래서 제나 앨리스도 그렇게 해서 또 사라져 갔다. 그 트통이 제가 과거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과거에 자기가 그 사업을 하면서 그 부동산 업자였잖아요. 그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망하고 뭐 그 타지마할인가요? 뭐 하여튼 거기 뭐 아틀랜틱 시리에서 그 카지노 그거 하다가 또 망하고 뭐 이랬을 때에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기는 자기 주위에 항상 자기가 돈이 많고 뭐 항상 이렇게 셀레브리티니까 사람들이 막 주위에 모여들 때는 이게 친구인지 적인지 왼수인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자기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남나 그게 이제 진정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건데 그래서 트통이 말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싶다. 그러면 내 주위에 남는 사람이 누군지 좀 알아보게. 이런 심오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조차도 그런 내용도 알면서도 또 대통령이라는 걸 뉴요커가 비즈니스맨이 와서 하니 또 워싱턴 DC로 오니 이 그러한 어떤 인사이트도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 사람한테 이게 적인지 친구인지 뭐 나를 배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건지 배반을 때리고 갈 건지 뭐 트통조차도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그
보수 진영 쪽의 저기 언론이라는 팍스뉴스나 뉴스맥스 같은 플랫폼도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그 완전히 특통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에 이제 어디에 우리가 굉장히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이번에 가버먼 셧다운 어제 이제 해 셧다운이 이제 해체가 이제 됐죠. 그래서 이제 특통이 사인을 하는데 요게 사실은 1월 말까지 유효한 거예요. 1월 말에 또 민주당 애들이 속속이고 또 나올 거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2달 정도 시간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 가버먼 셧다운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특통이나 우리 이 마가 이 팀들이 우리가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 2026년 중간선거예요. 중간선거에 이 공화당이 승리를 해야 특통이 지금 1년 동안 아주 야심차게 개혁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이게 쭉 연결돼서 자기 임기 마칠 때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2026년 중간선거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지층이 분열될 위험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이유는 뭐냐? 2016년부터 특통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통령을 했을 때에 그 사이에 이 특통을 따르던 그 자들이나 공화당에 침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겉보기에는 단결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 내부 분열을 CIA나 아까 그 기관들의 그 딥스의 잔재들이 계속해서 그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00명 정도의 목사들, 목회자들이 신성한 권위가 중요해 그러면서 그 특통한테 어떤 그 반대의 의견을 표명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 자세하게 내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그래서 특통은 이 과거의 예를 봐서 이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의 62%는 여전히 부정 땡땡 그거 잘못된 선거 그거에 이제 매달리지만 이런 거 뒤에 사실 그 딥스의 기관들에서 일하는 자들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잘 모릅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래서 2026 선거가 공화당의 승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줄다리기 한 줄을 타는 것처럼 특통이 매우 조심스럽게 전략을 세워가면서 하되 요게 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면 얘기했는데 그건 속삭이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 그래서 유죄는 확인되었고 그리고 배신자는 누군지 이제 배신자들의 지도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면해 준 게 문제가 아니죠. 거기에 배신자가 누구라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기생충들이 많은데 특통은 기생충들을 참고 견디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줄을 타는 것 같다 그랬죠. 근데 그 외줄이 이제 유지되는 이유는 특통이 그 깊은 바다를 보는 것처럼 그 전체 픽처를 보면서 그 지금 2028년에도 저 딥스는 선거에 대해서 자기네 뜻대로 가게 하기 위한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 사면을 줌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반격을 한 거예요. 반격을. 그래서
배드민스턴은 이제 배드민스터가 뉴저지 주죠 아마. 근데 그 트통의 배드민스터에 트통의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자기가 뭐 베이케이션을 배드민스터로도 가고 거기 뭐 골프장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하여튼 거기에 3A 금고가 있어요. 금고. 거기에 보관된 42개의 미러 드라이브 그게 공개 준비가 끝나 있다. 그러니까 저들을 반격할 공개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들이 딥스의 잔재들이 아직도 남아 있지만 그들이 이제 그들을 반격할 카운터 스트라이크 반격할 준비는 다 돼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디 줄리아니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이게 지금 좀 내용이 진짜 폭발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하고, 가면서 루디 줄리아니 얘기는 한꺼번에 제가 조금 하면서, 아마, 좀 멤버 전용 방송에서 나머지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멤버 거기 이렇게 멤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런 좀 아주 흥미롭고 조금 폭발적인 내용을 듣고 싶으시다 그러면 멤버를 해 주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조금 주디 줄리아니 얘기하기 전에 마이크 폼페오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 시드니 파월 마크 매도 얘기 다 했는데 마이크 폼페오가 이게 또 하나의 배신자였더라고요. 저는 마이크 폼페오 인상도 좋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기억나세요, 여러분? 마이크 펜스도 막 좋은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자였고 그런 얘기 방송에서 했죠, 제가. 그래서 처음에 그냥 우리가 싹 속았잖아요, 그이한테. 그런데 완전히 알고 보니까 그 배짱도 없는 완전 쪼다 중에 쪼다더라고 였었잖아요. 저기가. 예. 펜스가.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도 완전히 무슨 쇼윈도 그런 남편과 아내같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얘기는 과거 방송에서 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폼페오도 아주 사람이 이렇게 아주 듬직하게 생기고 그래서 그 사람도 얼굴 보면은 좀 신뢰를 했다 그럴까요? 이제 그랬는데 이게 또 완전히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무지 사람을 어떻게 이거를 알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믿는다는 건 안 믿어야 되는 인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폼페오가 처음에는 트통의 CIA 국장으로 시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국무장관이 되는데 그 CIA가 이제 랭글리라는 그 지역 이름이에요. 그 본부에서 랭글리 본부에서 비밀 작전을 지휘하면서 이스라엘 정보부대 8,200부대라 그래요. 그걸 이제 유닛 8,200이라 그러는데 그들과 협력해서 트통의 2016년 인수위원회를 감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시는 NSO 그룹 페가서스 그 소프트웨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페가서스 감청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그 감시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마이크 폼페오가 2018년 이 사람이 카쇼기예요. 한국 사람은 카쇼기 무기 판매하는 카쇼기 하면 대충은 압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 자말 카쇼기 근데 죽었죠, 그 사람이. 그래서 암살 사건에 은폐 조작을 카버스토리예요. 카버스토리. 그거를 직접 승인해서
사우디하고 이스라 땡 그 나라 무기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무기 거래 자금이 반트통 정보 조작 캠페인에 사용됐다는 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인텔이지. 이게 여러분 이거 믿겨지는 사실입니까 이게? 예. 그 무기 거래 자금이 트통을 그러니까 트통을 반트통 정보 조작 캠페인에 사용됐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예, 이게 뭐 인텔이니까 뭐 전하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8월 말하려고 압수수색이 있었죠. 그래서 그 FBI가 들이닥쳐가지고 말하려고 트통 사는데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관련 기밀 정보를 엑시오스에 유출을 했습니다. 엑시오스는 그 언론 매체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다시 말할게요. 말하려고 압수수색 관련 기밀 정보를 엑시오스에 유출했고 그 시기를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과 맞춰서 여론을 분산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여론을 분산하려니까 그걸로 그냥 한국 사람 그거 물타기 한다 그러나 뭐 그런 말 쓰던 것 같던데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폼페오가 소속된 연구소 이름이 허드슨 연구소인데 거기는 미리암 애들슨, 이게 애들슨의 와이프 이름이에요. 미리암. 그래서 그 유대인으로 이것도 별로 영어로 말 안 하고 싶은데 그 많은 큰 부자면서 많은 기부를 정치위원회 많은 기부를 하는 사람이 애들슨인데 그 와이프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그래서 미리암 애들슨으로부터 매년 $10,000,000를 지원을 받으면서 허드슨 연구소가 그러면서 트통의 2024년 대외 정책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국무장관이었다고요. 정말 이게 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러는 거 보면 여러분들 들으면서 웃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폼페오는 더 이제 2023년 11월 1일 날 카타르에 도하 아시죠? 지난번에 봄에 트통이 도하 방문했잖아요. 카타르에. 그래서 카타르 도하에서 모사드 국장 데이비드 바르네아와 만나서 대선 이후 쿠데타 가능성에 대비한 계획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지가 왜 과거에 국무장관 했으면 했지 지가 뭔데 그 가능성을 대비해서 계획을 합니까? 웃기죠. 그는 여전히 지금도 팍스뉴스에 부르면 출연에 나와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의 동선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와 진짜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이 너무 생각보다 많아서 충격적입니다. 뭐 여러분들 뭐 저 방송 통해서 이런 얘기 들으면 좀 흥미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짧게 니키 헤일리라고 여자 있어요. 여자 유엔 대사 했던 여자인데 지난번에 대선 후보로도 나왔고 마지막에 미국 그 대선 예비선거에서 트통하고 뭐 같이 예비선거에 나왔던 여자 있습니다. 옛날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했던 여자 인도계일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도대체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 여자가 그렇게 딥스가 세워가지고 또 나름 자기 역할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엔 대사 니키 헤일리예요. 그래서 유엔 대사로 재직 중에 이스라엘 정착촌 확장 정책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트통을 발판으로 자신의 2024년 대선 행보를 준비했다는 말이 있고
2017년 아까 이제 그 미리암 쉘 그 아델슨의 남편 이름은 셸던 애델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로부터 400만 달러의 정치 후원금을 받고 조건이 뭐냐? 트통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할 경우 그를 상대로 예비선거에 출마하는 게 조건이야. 이렇게 하면서 400만 불을 줍니다. 헤일리의 선거 캠프 매니저 마이클 헤일리는 뉴욕 주재 이스라엘 영사관과 협력해서 보수 매체에 반 트럼프 기사를 실었고 또 보잉의 이스라엘 자회사와 보잉 그 비행기 회사 보잉 아시죠? 보잉의 이스라엘 자회사와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재임 당시에 기밀적인 드론 기술을 제공받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아메리카 이스라엘 PAC, APEC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APEC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이란의 이란 문제라든가 또 트통이 명확하게 반대해온 트통은 평화를 주장하는 자인데 이거는 다 네오컨들이에요. 그래서 반대되는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텔의 이 여자 얘기가 나와서 나름 쓰임을 받았던 여자라 얘기는 하지만 지금은 존재가 별로 존재감이 없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녀의 후원자 명단에는 중동에서 영구적인 전쟁을 원하고 트통한테는 항상 반대하는 주요 공화당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전쟁. 전쟁을 해야 돼, 얘들은.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군산 복합체, 니오콘. 그들과 다 연결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여자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줄리아니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1시간 7분이 됐네요. 그래서 줄리아니 얘기를 조금 일단 하고 나머지는 다음번에 방송에서 하던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멤버 전용 방송에서 마저 하겠습니다. 이거 들으면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루디 줄리아니가 뉴욕 시장일 때예요. 그때 이제 9.11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즉시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통제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에 만안에 그 지역을 그라운드 제로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전면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어 92, 피어 92라 그래요. 그래서 92에 그 비상작전센터, 이멀전시 오퍼레이션 센터니까 그거를 설치해서 주요 지휘 거점으로 삼습니다. 아주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마치 뭐를 알고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연방재난관리청, FEMA죠. FEMA, 연방재난관리청. 그 FEMA 등 연방기관의 절차를 일부 생략하고, 그가 바이패스 하는 거예요. 그 연방정부 에이전시도 지가 맘대로 바이패스 해버리고, 잔해를, 거기에 이제, 무너져 내렸잖아요. 근데 잔해 수거 작업을 직접 지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당시 통신 관련 업무는 이스라엘계 기업인 암독스가 담당했고 모든 현장 통신 자료가 실시간으로 처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줄리아니는 독립적인 감식팀을 철수시키고 통제된 철거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업체로 교체를 합니다. 이게 다 뭡니까? 요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여러분. 제가 그 CK 얘기했죠, 얼마 전에. 근데 CK가 당한 그 자리에 있는 거 그 장소를 다
맞고 거기에 보도블록도 다 뒤집어 엎었다 그랬죠. 그 얘기 들은 기억나시죠? 그게 뭡니까? 거기에 완전히 어떤 남아있을지 모르는 증거나 이런 거를 완전히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걸 거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거하고 요거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요 얘기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요거를 뭐 아직 사실이 아닌데 뭐 저렇게 하느니 어쩌니 해서 제가 약간 좀 조심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줄리아니가 했던 일은 그래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 CK 지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듯이 그때 2001년에. 그래서 그는 구조물 철강 약 1200톤을 뉴저지에 있는 휴고누 제철소로 옮겨서 절단을 해가지고 재활용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일부 조사기관이 잔해에서 흔적을 검증하기 어려워졌다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줄리아니가 그 잔해 150만 톤을 9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신속한 정리 작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사진 촬영이라는가 외부 조사 접근은 철저히 제한이 되었고, 일부 철강 잔해는 인도에 있는 제철소로 수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포렌식 법의학자 마이클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희생자 부검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충돌에 의한 손상으로 설명되는 자료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줄리아니가 시장할 때 부시장이 이제 조 로타인데 그가 보안 업체들하고 시큐리티 컴퍼니죠. 협력해서 현장 봉사자들을 배치하고 일부 데이터 저장 장치가 회수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이 있다, allegedly, 주장이 있다, 이렇게 allegedly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안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줄리아니가 운영했던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줄리아니 파트너스 LLC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관리 계약을 통해서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그 피해자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 뭐 4,000명 가까이 죽은 걸로 아는데 그 보상금을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상금을 수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상금 얘기는 이 뒤에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지금 1시간 12분 정도 됐으니까 줄리아니 얘기는 이 뒤에 계속 있는데 제가 요거를 요 다음번으로 넘기거나 하면서 아니면 멤버 방송 뭐 여러분 이미 했으니까 하여튼 제가 좀 요거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좀 들여다보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아주 뭐 흥미진진한 얘기를 많이 제가 했는데 과거에 트통을 따르던 자들이 세상에 그렇게 다 그렇게 배반을 때리고 그랬던 자들이라는 거를 뭐 저는 뭐 이미 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요런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듣고 참 뭐 놀랄 일도 아니지만 참 기가 차죠, 여러분.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제 방송을 듣고 제 신앙적으로 많이 굉장히 위로도 받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어떤 활력을 얻는다 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과거에 지금 제 5년 이상 방송을 하다 보니 라나 방송을 읽고 한 가족이 예수 믿고 나온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지금 연락을 취해서 이렇게 연락을 한국에 계신 분들인데 젊은이들이에요. 그래서 연락을 하고 아주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는데 성경에 그랬는데 그들이 믿고 나왔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미리 말씀드렸지만 인텔을 드리는 거는 수단에 불과하고 목적은 라나 방송이 무슨 기독교 방송, 종교 방송은 아니나 그래도 여러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이끌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카카오뱅크로 자율구독료 보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또 멤버십 매번 방송 끝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리마인드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멤버십 안 하신 분들은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나는 정말 힘들어, 이게 안 되겠다 그러시는 분은 상관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방송 열심히 들어주시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게 충분히 내가 여기에 협조해서 같이 합력해서 이렇게 방송을 도움을 주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감사하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자율적으로 운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저도 방송하고 있습니다. 긴 방송 들어주시느냐고 애쓰셨고 라나였습니다.